반갑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또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의 시점보다는 조금 떨어진 형태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뭐 빨간불이잖아요. 네, 일단은 올랐다는 게 중요하죠. 다우지수가 플러스 0.2%, 나스닥은 플러스 0.3%, S&P 500은 플러스 0.19% 상승했습니다. 기대치는 조금 낮아지기는 했고 또 윗꼬리가 달려서 경계심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FOMC가 시작이 되고 그에 따른 기대 요소가 생깁니다. 일단은 산타 랠리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일단 뭐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상태고 종목들의 목표주가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조정 끝났다. 네, 조정 끝났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코스닥부터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좀 있고 뉴욕 증시 상황도 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땡겨줄 것이고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살짝 좀 네, 껄쩍지근하긴 합니다. 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 해소가 안 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계속 잘 간다라고 하니까 살짝 껄쩍지근하긴 한데 뭐 그래도 일단 올라간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네, 경제 지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이번 주 경제 지표를 살펴보시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네, 고용 변화. 고용 변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리고, 네, 9일날 발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일날 FOMC가 시작이 되는 거고, 뭐 대부분이 그냥 네 특별하게 주목을 받을 만한 요소는 없고요. FOMC가 있다라는 거. 네, FOMC. 그다음에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제 지난번에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다시 늘어나는 걸로 진행이 된다. 자, 이런 형태들이라서 눈에 띌 만한 그런 어떤 지표나 이런 내용들은 없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CPI 지표도 좀 있고요. 네, GDP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PCE 지표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다음 주가 조금 네, 많긴 합니다.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실업률 발표도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 주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잘 넘어가면 일단은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FOMC에서 일단은 좋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주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네,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좀 낮춰주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0.25 정도 낮출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안 낮추면 네,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만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 요소 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 지금이야 이제 증시가 삼성전자나 이런 현대차 뭐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약간 왜곡된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단순하게 올라가는 것만 봐서 뭐 조정이 끝났다 이제 랠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 이런 요소들 뭐 악재 요소라고 보면 악재 요소, 호재 요소라고 보면 호재 요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져야지만이 주가 상승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뉴스를 한 번씩 볼게요. 자, 뉴욕 증시 전망 먼저 볼게요. 파월이 산타를 불러올 것인가? 자, FOMC하고 오라클, 브로드컴에 주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기업들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시장은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이 약해졌다는 점을 들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그래서 네,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 포인트죠. 네, 요 정도 인하할 가능성을 87%로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존 윌리엄스가 가까운 시일 내에 목표 범위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다. 연방 기금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을 포함한 수뇌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파월의 입이 제일 중요한데 금리 인하가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게 된다면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아니라면 네.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변동성이 겪을 전망이다. 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다음 연도 이제 1월달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 안 해버릴 거야 라고 얘기 나오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반대 의견 또는 찬성 의견 어느 만큼 갈리고 있는지 그 얘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점도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에 대한 그런 힌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리가 만약에 한 3%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금리나 많이 때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요소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 그러면 증시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도 점도표가 한 3.5 정도 있다 그러면은 시장 냉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점도표를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몇 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인지 미국의 그 금리가 2.2%대 즉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금리 인하를 먼저 때리고 들어가게 되면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되긴 하고요. 연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끝까지 가봐야지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뭐 특이한 내용은 별로 없죠? 네, 특이한 내용 별로 없고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네, 고용 변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거 그다음에 구인 이직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저거 끝났으니까 또 이빨을 또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애나 폴슨 그다음에 원래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바뀌었나요? 네, 애나 폴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하고 그다음에 베스 클리블랜드 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이쪽이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것이다. 물론 이제 12월 10날 새벽이 되게 되면 금리 발표하게 되면서 파월이 대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기를 잘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 다행일 수도 있어요. 미국이 긍정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만기일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미국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만기일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FOMC의 발표와 함께 만기일이 시작되니까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오라클, 시놉시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11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일이겠죠. 요렇게 되면은 현대 AI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가지고 밸류에이션 정당한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실적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게 된다면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되겠죠. 지금은 AI가 좀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면 워낙에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더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는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올라간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쪽이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주게 된다면 코스닥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코스피 쪽이 밀리면 코스닥이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을 계속 당분간은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의 이동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만한 것은 이제 여의도에서 뭐라 했느냐, 증시 조정 끝났다. 이제 산타랠리 시작되고요. 코스닥부터 이제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KB증권에서 나온 얘기 보면 가격 조정은 이미 완료됐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코스피 조정폭은 9.8% 기록했는데 과거에 강세장 조정 때 평균 10% 정도와 거의 동일한 지점이다. 이거는 근데 심각한 오류입니다.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거는 아니죠. 네, 내가 어제 밥을 2그릇 먹었으니까 오늘도 2그릇 먹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비교 대상의 어떤 오류로 볼 수가 있죠. 물론 네,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네,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리서치 본부에서. 네. KB 리서치 본부 수석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 반등을 이끌 주요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번 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네, 중요 지표들이 많이 있는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40에서 50일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40일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네, 반등 포인트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조정이 이게 강세장에서는 진행이 되더라도 계속 진행되지는 않고요. 모멘텀이 약간 걱정할 수 있는 구간에 있었던 구간이 이번 주 정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만기일 지나고 나면 아마 12일까지는 물량 변동성이 클 거라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15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가격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월을 둘러싼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유동성 회복이라고 되어 있고요. 12월 코스피 상단은 4,200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4,30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MC 양적 긴축 종료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월에는 외국인들이 투매가 집중됐지만 12월에는 네, 일단은 좀 지켜보자. 네,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그죠?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코스닥을 먼저 봐라. 로봇, 바이오와 같은 코스닥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월 산타의 선물은 코스닥이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 증시가 한번 세게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말만 듣고 투자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좀 지켜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고, 얘네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종목들을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다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네들 말을 들으면은 주식을 다 사야 될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업황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 주도를 했었던 업황들이 잠깐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적의 흐름이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게 조정을 받을 때는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고 되니까 올라갈 때 계속 더 올라가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가기 시작한 건데 그게 아마 상투였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제 뭐 AI든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뭐든지 간에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죠.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해선 조정이 깊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네,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는 시점,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시점이거나 뭔가 대단히 큰 악재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때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요 뉴스도 한번 볼게요. 연말 코스피 4,300까지 갈 것이다. 변동장 속에서 조용히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 증권가들이요. 네. NH증권은 내년에 최고 5,500까지 갈 것이다. 근데 이런 거, 네, 대충, 네,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나도 얘기할 수 있어. 내년에 6,000 갈 거야. 네, 안 가면 말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그냥 믿긴 좀 그렇고요. 자, 12월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00에서 4,300포인트 제시했다. 지금 4,000에서 끝났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3,800에서 4,300포인트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냥 딱 중간에 놓고서 위아래로 몇 포인트 이렇게 생각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거죠. 네, 의미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2차 상승 랠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은 집중되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만 잘 나오게 되면 아마 기대감 요소를 그대로 가져가겠죠. 우리도 이제 1월 달에
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12월 달 이제 후반부 정도 되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겠죠? 다음 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대부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치의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1년치 실적을 가지고서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는 12월까지는 4,200에서 4,300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시죠? 네, 아니면 말고 네. 왜냐면 4,200으로 봤으면 지금 적어도 3,900을 잡아주는 게 한국투자증권이 그래도 양심적이죠. 요 정도 잡아주는 게 맞는데 3,700에서 4,200 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3,800에서 4,300 뭐 이 범위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오차 범위는 커지지만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0에서 5,000 사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서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네,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진입되어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걱정되는 거 하나가 또 있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조방원. 이 조방원의 조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조정일 뿐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그죠.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 보긴 좀 어려운데 방산주의 상승 추세라고 보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방산주의 추세는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조선주도 살짝 애매한 단계에 들어가요. 원전 같은 경우는 네, 원전도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조선 같은 경우도 애매한 게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방원이 업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썩 내세울 만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쪽이 지금 보시면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20%예요. 최근 한 달간. 삼성중공업은 11%, 현대중공업은 5%.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추세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어 있고요. 방산주가 좀 많이 빠졌죠. LIG 넥슨이 28%, 현대로템이 2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 정도 빠졌고요.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요.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이 다 빠졌고요. 이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매수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실적적인 재료다 아니면은 주가를 올릴 만한 어떤 모멘텀 재료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지 않나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좀 네, 애매한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대형 수주와 실적 개선 기대,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 이게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 매도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정을 추세 하락이 아닌 숨고르기로 해석하고 있다. 왜냐면 누적된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그죠? 수주를 많이 받으면 그게 당장 실적 잡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잡힐 것이냐? 그런가요? 네, 이게 수주를 땄어요. 만약에 배 한 척 만들자. 내년에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탱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주가 많은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배라든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에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내년도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후반부쯤 되겠죠. 지금 올해 수주를 받아가지고 네,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받은 것들이 이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큼 될 것이냐인데 초반부부터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성기 시점은 보통은 작년 말 올해 정도가 아니었겠나요? 그래서 그 수주를 가지고 진행한다. 25년 말, 26년,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방산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뭐 유럽 쪽, 뭐 중동 지역에 팔아먹는다 하지만 실제로 뭐 중동 지역 같은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잠수함, 네. 폴란드 잠수함 그쪽 부분이 물 먹은 걸 보게 되면, 유럽이 유럽 쪽에서 나온 무기로만 무장하자. 물론 이게 위기 상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 전쟁이 이제 종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뭐 좋은 거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실적이나 기대 요소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그게 실제로 잡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뭐 내년 6월부터 실적이 잡힐 거예요. 내년 6월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럼 그 6월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숨 고르기가 이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년 뭐 상반기에 끝나는 것인지 이거를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상승 추세 모멘텀 가는 거는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좋아질 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얼마만큼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얘네들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버틸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죠. 그냥 무조건 갖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지금 당장 뭐가 붙어줄 만한 재료가 사실은 지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조방원 쪽에서 지금 당장 붙어줄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특이한 거 없죠. 뭐 실적이 갑자기 증가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단기적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조정에 대한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것인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은 이런 것 같아요. 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부족해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기 전까지 또는 FOMC의 결과 나올 때까지는 횡보를 또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특정 종목군, 재료가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움직임이 있는 그런 특별한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만약에 코스피 쪽에 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거고, 코스닥 쪽에 있다 그러면은 코스닥이 올라갈 것이고, 코스피가 올라갈 땐 코스닥이 좀 내려갈 것이고,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내려갈 것이고,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 가지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만기는 보통 이제 지수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그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요. 네. 지난 금요일처럼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과연 이걸 맞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상승폭을 둔화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대형주조차도 누르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하는 거,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조정 끝났다고 이제 산타랠리 나올 테니까 마구 사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마구 사는 사람들은 없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충분히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직접 살펴보고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부담 요소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분위기는 좋게 출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자, 신나는 또 한 주가 시작되니까요. 성두사의 무방과 함께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네, 8시 30분부터 무방 시작되니까 조금 있다가 또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함께 잘 달려보자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